앞으로 세 가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세,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사실 여러분들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성년이 되면서 나이 들어서 결혼할 때쯤이면 이제는 뭐 전기 자동차, 또 이제 자율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차, 그런 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학생들은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암기도 해야 되고 창의력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내용에 암기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슈퍼 유전자라고 그러죠. 슈퍼 유전자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세 번째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중에서 오늘은 학생들의 자세와 영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공부의 신 유승호의 자세를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중에서 공부의 신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유승호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자세를 이렇게 잡았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어떤 자세를 갖나요? 약간 저기 꾸부정해 하면서 엎드리거나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사장님 같은 자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승호가 처음에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세가 정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요,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하겠다, 저 학생은 공부를 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자세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왜? 정자세를 가지면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암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귀찮거나 짜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죠?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싫은 표현할 때 몸 동작이 대부분 어때요? 꾸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꾸부정한 몸을 오히려 똑바로 이렇게 잡게 되면 마음이 반듯해지면서 오히려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잘 경청하셔서 학교에 가셔서 좀 듣기 싫은 강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허리 자세를 꼿꼿이 피면서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경청이 잘 되고 암기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보시죠. 굽히지 않는 사람, 꼿꼿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명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세요. 엑스레이 사진이 이렇게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일자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일자 허리인 엑스레이 사진이 정상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엑스레이 사진이 목이 C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휘어져야 되고 허리도 유선형으로 휘어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유선형으로 C자 형의 정상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데 어떤 형태의 그 자세에서 이러한 그 C자 모습의 형태에서 우리 인체에 유선학적으로 곡선이 만들어질 때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돼야 이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유선학적으로 유선형의 C자 곡선이 만들어져야 우리들의 몸무게가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적어요. 우리들의 머리는요, 볼링공 한 12kg에서 14kg 되는 이런 볼링공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무게를 여러분들이 계속 무게를 지키면서 돼요. 지탱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서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어깨가 이런 데가 아파요. 근데 유선형으로 이렇게 C자 형태의 곡선을 갖게 되면 그 머리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충격이 완화가 돼요. 우리 걸어 다닐 때 허리가 허리 일자 목이면 1시간만 걸어도 한 3시간 걸은 것 같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C자형 목과 C자형 허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일자형 허리 목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는데 피로도가 높고 1시간만 공부해도 남들이 한 3시간 공부한 것 같이 피로도가 높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시자를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내 자세를 공부하기 좋은 효율이 높은 자세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척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척추는 유선형으로 이렇게 S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S자를 그릴 때 경추가 7개가 있어요. 경추뼈, 목뼈. 경추를 목뼈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죠. 경추 7개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흉추 등뼈라고 그래요. 등뼈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추는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7개, 12개, 5개, 24개의 뼈가 있어요. 재밌게도 우리 1년은 24절기라고 그래요. 24절기. 24절기가 있습니다.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치, 춘분, 청명, 고우, 이파, 소망, 망종. 그래서 24개의 절기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척추도 24개의 뼈로 이루어졌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하늘의 어떤 24절기와 서로 상응한다. 그런 이제 한의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요 밑에 천골하고 미골인데 미골은 꼬리뼈예요. 천골하고 미골이 있는데 천골도 처음에 나눠졌다가 나중에 자라면 성장하면서 붙어버려요. 여기 앉을 때는 이 천골 미골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우리가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이런 C자 유선형의 곡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장님 자세나 엎드리거나 고개 숙이거나 이렇게 구부리거나 있으면 어때요? 이 자세가 무너지면서 곡선이 깨져요. 곡선이 깨지면 아까같이 일자 허리, 일자 목이 되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의 허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암기가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척추는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자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 여러분이 많이 하는 자세죠? 이런 자세.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대부분 이런 자세를 가져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 C자 곡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런 곡선에서 그럼 일자 허리, 일자 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앉은 자세에서 턱은 당기세요. 자, 턱은 당기셔야 돼요. 팔은 책상에 걸쳐요. 책상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걸쳐봐요. 이렇게. 자, 걸치세요. 이렇게. 허리는 등받이에 바싹 붙여요. 허리를 붙이세요. 이렇게. 쭉 허리를 펴요. 그리고 무릎은 90도로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런 자세, 여러분이 이걸 정자세라고 그래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아까 같이 C자 허리, C자 목이 이루어져요. 이 자세가 무너지면 사실은 안 좋아요. 우리가 도전을 보면 도전에 3편 3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는 머리부터 허리까지 마치 기둥을 세운 듯 반듯하시고 목은 절대 굽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꾸 목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고 그 기상이 의연하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은 더할 수 없이 우아하시니라. 그러니까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땅에 돈이 떨어졌나 생각하고 걷지 마시고 이게 고개 숙이고 걷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을 한쪽에 매는 학생들이 특히 매다 보면 구부러지면서 이게 여기 밑을 보고 가요. 그리고 또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위험하게도 차 사고 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핸드폰이 문제인데 핸드폰 보면서 고개 숙여주면서 이렇게 되니까요. 고개가 꺾이면서 일자 목이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 목의 학생들이 대부분 두통이 있고 이명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눈이 피곤하고 어깨가 무거워요. 그리고 1시간만 공부를 해도 한 2-3시간 공부한 것 같이 그렇게 피로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머리에 암기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아까보다 좀 자세가 좀 반듯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처음엔 불편한데 나중에 좀 지나면 되게 몸이 편해져요. 2시간, 3시간 지나도 피곤한 게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소녀시대 서연이라고 아세요? 서연? 자, 서연의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를 봤더니 전 저런 자세를 가져요. 오른쪽에 보면. 유성호의 자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서연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이게 소녀시대 서연, 쭉 아이돌 스타들을 공부하는 걸 자세를 쭉 보니까 서연이 자세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는 이 장면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볼 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세를 갖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아까 그런 사장님 자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ET 자세. 여기 보면 ET 자세는 이제 외계인이 고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이런 자세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뼈가 일자목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특히 컴퓨터 PC방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ET 자세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런 목을 일자목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장님 자세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은 허리가 일자 허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치 친구가 옆에서 있는 노트를 훔쳐볼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학생 있잖아요. 대부분 노트를 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 고치셔야 돼. 그러려면 척추 측만증이 걸리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척추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그 자라고 있는 척추를 이렇게 틀어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돼요. 측만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틀어진 이 각도가 높아지죠. 그런 각도가 보통 10도까지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10도 이상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20도, 30도 되면 수술할까 말까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거울 봤을 때 찌그러지고 가슴 발육도 바뀌고 엉덩이도 틀어지고 그래요. 그런 게 대부분 처음에 이런 잘못된 자세에서 습관화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어떤 환자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제 병원에 왔어요. 왜 왔느냐? 오랜만에 딸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보니까 척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집에서 맨날 샤워만 할 때 몰랐는데 혼자 하니까 근데 같이 목욕탕 보니까 틀어졌다. 놀래가지고 이 각도를 찍어봤더니 한 30도.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 단계까지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놀란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한테 주의를 주고 교정을 하라고 했는데 이 척추 교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빨 교정도 1년, 2년 걸리잖아요. 척추 틀어진 건 굉장히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학생들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은 이 꽈배기 자세라고 다리를 꼬는 자세 이렇게 이 자세가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발육이 되면 성장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 구멍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골반이 틀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골반이 틀어지면 엑스를 찍어보면 틀어진 골반에 의해서 구멍이 크고 작은 게 나타나요. 그 구멍을 보고 골반이 틀어졌느냐 이게 안 틀어졌냐 그걸 좌골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 의학용어로 그런 좌골의 구멍을 보고 골반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데 골반 변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다리를 꼰 사람들이에요. 다리를 꼬신 그런 분들은 이런 골반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하는 지갑을 한쪽으로 놓거나 아니면 가방을 한쪽으로 이렇게 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 백팩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방은 양쪽으로 이렇게 좀 보기 흉하도 양복 입어도 양쪽으로 매는 가방을 사가지고 메고 다녀요. 그리고 서 있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런 습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있지 않고 약간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한 달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 달 하면 괜찮은데 계속 왼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왼쪽만 해요. 이런 분들은 골반이 틀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갑이 오른쪽에 있는데 얼마 전에 왼쪽에 넣었던 지갑을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지갑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한테도 지갑을 끼고 있으면요 엉덩이 앉으면서 한쪽 엉덩이가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지갑도 사실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바꾸는 주기를 3개월, 6개월 동안 가져야 돼. 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어떤 분은 왼쪽에 유난히 이렇게 그 지갑을 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에 넣는 분이 있어요. 왼쪽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바뀌면 지갑 없어진 줄 같아요.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착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특히 이제 다리 꼬는 자세 제일 나쁘고 특히 TV 보는 자세 보세요. 이 자세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인데 TV 볼 때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괴고 TV 보신 분들 있죠? 이 자세로 여러분이 TV 본다면 오늘 저녁부터 TV 볼 때는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보거나 이렇게 해야지
누워서 TV를 보는, 특히 머리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시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척추가 틀어지면서 키가 작아져요. 키가 이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하이힐 신어요. 하이힐. 이제 하이힐 신는데 보통 킬힐이라고 합니다. 킬힐. 가지고는 이렇게 한 8cm 이상 되는, 10cm 되는 그 구두굽이 높은 거를 신고 그러는데 그게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게 발 뒤꿈치와 발의 이게 그 균형이 깨져요. 무너지고, 그리고 골반을 이렇게 슴으로써 돼요. 위쪽으로 더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과굴곡이 생겨가지고 이 골반의 곡선이 무너져요. 이런 경우 하이힐을 벗고 있으면 갑자기 균형이 깨지면서 골반이 균형과 척추의 S자 곡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이힐은 웬만하면 5cm 이상은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멋을 부리더라도 8cm, 10cm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 않고 한 3cm, 한 5cm 이하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줄여서 하면 좋습니다. 자, 10대, 20대 때 잘생긴 측만증, 아까 이게 사례를 봤죠? 이 학생을 보세요. 이 학생이 이렇게 척추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일반 교정이 안 돼요. 굉장히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죠.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거북목이라는 게 있어요. 거북목은 거북이가 등을 굽으면서 목을 이렇게 빼죠.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거북목 같이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등을 이렇게 하면서 목을 이렇게 빼는 이런 학생들의 증상을 거북목 증상이라고 그래요. 거북목 증후군. 근데 그런 경우는 일자목이 돼요. 일자목. 이런 거북목 증후군이 되면 어깨 통증, 목 근육 통증, 머리가 두통이 있고, 그래서 또 소화 장애도 생겨요. 이게 등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소화 장애도 생기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시기에는 자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히려 먹는 음식보다 어떤 면에서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먹는 음식 요즘 잘 먹으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자세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하고 자기 자세를 점검해야 되고, 친구들을 이렇게 자세 안 좋은 거는 이게 일러줘야 돼. 이렇게 안 좋다고. 자, 대표적으로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1시간 하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서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무거워, 실제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4시까지 공부하고 또 자율학습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7시간, 8시간, 어떤 때는 많으면 10시간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렇게 엎드려서 계속 하다 보면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관상동맥이 줄어들어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머리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외우려고 해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능률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저 자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정자세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암기가 잘 돼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자,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쉴 때 아니면 한 5분, 10분 쉴 때 저런 자세로 많이 쉽니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누우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목뼈가 삐뚤어지면 피로해요. 뇌와 몸통의 통로가 좁아져서 산소 영양분이나 피로 물질이 이게 순환이 장애가 돼요. 등뼈가 굽으면서 피로하죠.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만성 두통, 근데 이유 없는 어떤 짜증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갑자기 짜증이 일어나고 피곤하고 막 그런 이유는 사실은 혈액 공급이 머리 쪽으로 가지 못해 생기는 그런 원인이 가장 많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운동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한 2분 정도 나와서 이게 자세를 잡는 걸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세를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가 한번 시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럼 자세를 턱을 조금 더 당기세요.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좀 펴고 요거를 더 궁둥이를 뒤쪽으로, 그렇죠. 쭉 펴고 당기면서 이런 자세. 처음에 이게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척추가 순환이 돼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공부해도 머리가 무겁지가 않아요. 이제 책상이 있다면 이제 이런다는 상태에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다 이제 쭉 하다 보면 자꾸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구부러지는데 이거를 자기가 피고 해야 돼요. 근데 왜 구부러지냐면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이 근육이 수축이 돼요. 이쪽 안쪽 근육이.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팔을 이렇게 깍지 끼 뒤쪽으로 깍지 끼세요. 뒤쪽으로. 아니, 발을 뒤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그렇죠. 뒤쪽으로 해서 깍지 껴요. 그래서 기지개 하는 것 같이 자, 쫙 펴요. 이렇게 되면 이 안쪽 근육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수축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 가슴이 쪼라들고 구부러져요. 이런 근육들을 펴줘야 돼요. 1시간 내지 2시간 지나면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펴주게 되면 자연히 척추가 똑바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졸립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막 짜증나고 막 머리가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이런 자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펴줘요. 어떤 선생님도 이런 자세를 취하고 허리 흔들어준다 해서 뭐라고 하실 분이 없어요. 예. 와, 몸이 피곤해서 운동하는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기지개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기지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뒤로 깍지 낀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뒤로 깍지 끼세요. 그래. 그리고 나선 척추를 쭉 펴주면서 이쪽 근육을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앉아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아까보다 좀 편하게 있을 수가 있죠. 옆으로 보면 옆에 자세가 이 학생들 잘 있었는데 요 엉치를 이 의자에 좀 더 붙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다 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쭉 하고 자, 고개를 줄이고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이 척추가 자꾸 구부러지는 것 같다 그러면 깍지 낀 상태에서 쭉쭉 펴줘요. 이쪽 근육을. 이 대흉근이라고 그래요. 이쪽 근육 대흉근이 펴져야 척추가 똑바로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가슴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구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청소년기 때 자꾸 습관이 되면 어른 돼서도 이게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일자목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이 체형적으로 자꾸 이제 가슴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라도 한 번씩 척추를 이렇게 바로잡아서 학교 때 다 여학생들만 있는데 옆에 주변에 이렇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척추 발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추는 이렇게 당겨줘. 한 번씩 이 맥켄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턱을 뒤쪽으로 당겨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턱을 뒤쪽으로 당겨주려고 노력해야 C자, 목 C자 커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자꾸 앞으로 내미는 이런 운동을 이런 자세 이렇게 수그린 자세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일자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지치거나 피곤하면 이 깍지 낀 다음에 이게 척추를 흔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척추를 펴줘라. 그 얘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수고들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자세를 볼 때 등뼈가 굽게 되면 비장과 위장의 운동 저해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보는 자세가 어떤 걸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 상으로 첫 번째 사진은 C자형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일자형의 사진인데 세 번째 사진이 문제예요. 이 두 번째 사진에서 엑스레이 사진에서 더 나빠진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추가 C자가 아니라 이걸 역C자라고 그래요. 거꾸로 C자가 돼가지고 꺾였어요. 꺾이면 뒤에 경추신경이 있어요. 뒤에 경추신경을 눌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께 바뀌면 평생 어깨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환자 중에서 이런 역C자를 갖고 온 환자들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워요. 치료하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추 자체가 자라는 동안 일자에서 역C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 역C자 목을 갖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와 키를 보면 키가 줄어들어요. 바른 자세를 안 하고. 그리고 저희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심하면 척추가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깨가 오히려 하이힐을 신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어깨가 처지고 폐활량이 줄어들고 가슴도 처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척추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 허리 통증이 전 인구의 한 80%라는 거예요. 전 인구의 80%가
목이나 허리 통증이 오고 사람이 일생 동안 한 3번 정도는 목이나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해서 고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 2발 걸어다니는 기립성 생명체이기 때문에 4발로 다니는 사람보다 척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통증이 오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증상이 심하면 재발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재발이 돼요. 사회생활 장애가 없고 우울증도 오죠.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요, 10대는 전방전이증 또 측만증이 심해져요. 이렇게 척추가 틀어진 증상이 있고, 20대는 디스크 손상이 있고 또 척추 골절의 염좌가 있어요. 전방전이증이 있거나, 30대가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래요. 추간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또 전방전이증이고, 50대 60대 되면 이제 암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때 척추를 건강하게 발육한 사람들은 평생 건강이 좋아요. 척추 건강이 좋아요. 근데 청소년 때 발육이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자세가 이상해가지고 틀어진 사람들은 평생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렇게. 전방전이증은 뭐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도 많아요. 자세가 이렇게 사장니 자세나 ET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척추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척추 여기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져요. 이걸 끊어진 걸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래요. 이 척추 분리증이 되면 척추가 앞으로 자꾸 밀려나가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밀려나가죠. 이게 쭉 가지고 어때요? 배열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그를 전방전이증, 전방은 앞으로, 전이 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전방전이증. 그래서 그런 전방전이증을 가진 청소년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너무 엄마가 일찍 보행기를 태운 거예요. 4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4발로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아이 안타까워서 빨리 2발로 걸어라 해주는 보행기를 태워가지고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4발로 걸어 다니면서 척추를 성장시켜야 될 시기를 놓치면 척추가 약해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자꾸 몸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뼈가 약해져서 전방전이증 같이 저는 이 증상이 생기게 돼요. 허리의 위험도가 높은 운동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성년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는 볼링이 좋아. 볼링을 유난히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엮기를 할래. 난 탁구가 좋아. 뭐 골프 좋아. 테니스 좋아. 다 운동 좋습니다. 근데 저 운동을 하기 전에 자기 척추가 측만증이 있거나 자기 척추가 문제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런 그 운동은 유난히 척추에 그런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후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고, 저런 거를 자기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은 자기 척추를 꼭 한번 좀 잘 보고 미리 학생 때, 중학교 때부터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행에 이 정자세가 있어요. 청소년에는 앉아있는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수행의 정자세를 습관들여야 돼요. 수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정자세를 아까 정식으로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하는 자세가 수행의 정자세예요. 눈을 거기서 눈만 감으면 돼. 그 자세에서 눈만 감으면 이게 우리 인체의 물 에너지와 불 에너지가 돌릴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서양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의자 생활 많이 해요. 학교에서부터 다 의자 생활.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 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자가 없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되게 아파해.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의자를 빼고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30분, 50분, 1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청소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자에 기대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인체에 기립근이라고 그래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을 기립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척추를 잡아주는데 속에서 잡아주는 근육, 앞쪽에 있다 그래서 그걸 장요근이라고 그래요. 장자를 써요. 내장할 때 장자. 그리고 요자 써야지 장요근이 앞에 있고 기립근이 있어요. 요방형근. 이런 근육들이 발달이 안 돼요. 이거 너무 의자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자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좌식 문화로 척추를 쫙 펴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 없이 눈을 감고 이게 수행을 하고 도공하는 게 굉장히 청소년한테는 중요한 어떤 그런 자세를 잡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행의 어떤 방법으로
이 그 의자 없이 좌식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립근, 장요근, 유방현근의 근육이 굉장히 발달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자세가 수행의 정자세면서 눈을 뜨면 공부하는 자세고 눈을 감으면 수행하는 자세예요. 자, 옆모습은 자, 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곡선이 경추 C자 곡선이 만들어지고 요추 C자 곡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자기도 힘을 줘가지고 이 요방형근, 기립근, 대흉근 이런 이 흉곽의 근육과 요추의 근육을 자기가 세워줘야 돼. 힘을 줘야 돼. 그래야지 이런 자세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청소년 때 이렇게 눈 감고 정자세를 하려고 수행을 하려면 어때요? 그쪽 근육이 강화돼요. 그래서 청소년 때 수행을 이렇게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좌식 문화가 꼭 필요해요. 우리 이 의자 문화도 필요하지만 청소년기 때.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런 좌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은 의자를 빼면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면 척추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걸 수승화강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승화강. 이때 수는 물 에너지, 우리 인체의 호르몬, 물, 어떤 그런 정수 에너지를 수라고 그래요. 그 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화 에너지는 밑으로 내려온다.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통로인데 에너지가 잘 도는 것을 이 바른 자세를 하면 이 에너지가 수승화강이 잘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거. 우리가 섭생이 중요한데 청소년 시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공부 환경이 중요하죠. 뭐 공부하는데 자기 책상에 정돈되어 있거나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제 개인의 노력 중요하죠. 근데 그 이외에 개인의 노력과 공부 환경 외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운이라고 그래요. 운. 또 거기다 단어 하나 더 붙이면 기운이라고 그래요. 기운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빠져서 기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또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걸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운은 뭐냐? 기운이라는 것은 음양오행 기운을 합쳐서 우리가 통칭해서 기운이라고 그래요. 음양오행 기운이 골고루 갖춰진 사람이 성공하는데 음양오행 기운은 뭐냐? 청소년 시기에 음양오행 에너지가 우리 인체에 잘 골고루 갖춰지면 그럼 우리 인체에서 힘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 오행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음양오행 에너지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돼. 음양오행 에너지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음양에는 뭐냐? 자, 음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양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 하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 해, 낮, 남자, 정신, 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걸 호라고 그래요. 호. 그 다음에 동양철학, 양성자. 음은 땅, 같이 읽어보죠. 땅, 달, 밤, 여자, 육체, 흡. 흡은 뭐냐?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걸 호라고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걸 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음양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운동. 네, 자, 서양과학 음전자인데 이런 음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은. 근데 음식이 이런 음양으로 이루어졌어요. 음식 에너지가. 자, 음식 보면 자, 쌀 보세요. 쌀은 따뜻해요. 쌀의 모양은 동글동글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따뜻해요. 왜? 밖으로 퍼지려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퍼지려는 기운이 충만할수록 팽팽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쌀의 모양은 동글동글하고 보리, 밀 이런 씨앗은 세모져요.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쭈그러드는 건 각이 져요.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것은 팽팽하고 표면적이 그리고 음기운이 많으면서 쭈그러들기 때문에 표면적이 쭈그러드니까 각이 져요. 이렇게. 보리나 밀 같은 거는 씨앗이 이게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쌀은 따뜻해요. 보리나 밀은 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무슨 국수를 먹어요? 모밀국수, 메밀국수, 차요. 메밀국수를
이게 차게 먹으면 그걸 냉모밀이라고 그래요. 속이 냉한 사람도 그거 먹으면 설사하거나 안 좋아. 그래서 모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모밀을 먹어야 돼. 속이 냉한 사람들은 따뜻한 모밀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 나눌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 우리 인체를 열을 내게 하는 에너지, 아니면 열을 좀 뺐거나 차게 하는 그런 음식.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아니라 자기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음양 에너지 골고루 조화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한쪽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면 치우치는 음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한쪽 에너지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음식에서 소주는 이게 따뜻하고 맥주는 차다. 그러면 맥주하고 치킨하고 조합이 되고 소주하고 삼겹살하고 조합이 된다. 삼겹살은 찬 음식이고 이 치킨은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맥주는 차니까 찬 음식하고 따뜻한 음식이 조합이 되고, 또 이 소주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런 소주하고 삼겹살하고 이게 조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얘기해서 소주하고 삼겹살이 음양 조합으로 음식 궁합이 잘 맞는다. 음양이 서로 만나면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중화라는 건 뭐냐? 이 음식이 음양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음양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양 에너지를 너무 먹으니까 얼굴이 여드름이 나고 자꾸 열이 나. 그러는, 또 어떤 학생은 찬 걸 자꾸 먹잖아요. 팥빙수라든가 빙수를 여름철에 먹으면 속이 냉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자꾸 속이 냉해져. 그러니까 그런 음양 에너지를 치우치는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화되는 게 좋습니다. 음양 에너지가 음식에서. 그래서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아요. 오행은 뭐냐? 오행은 위로 올라가는 이 분출, 올라가는 에너지를 목 에너지라고 하고, 올라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분산되고 퍼지는 것을 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 에너지와 화 에너지는 올라가는 에너지고, 금과 수 에너지는 수렴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중에서. 토는 조절하는 에너지예요. 목화 금수를. 이런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패턴 같이 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봄. 새싹이 나오잖아요. 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음식이 에너지 우리 몸에서 용출하거나 이 에너지를 위로 올라가게 하고 혈액 구석구석 퍼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목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 가운데 붉은색이 있는 음식은 더 이게 퍼지게 해요. 에너지를. 그리고 수, 토, 검은색과 흰색은 어디가 통일시켜줘요. 그런 에너지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행의 에너지를 본다면, 자, 음식 가운데 토마토, 고추, 오미자 이런 음식들은 어디야? 빨갛잖아요. 이런 빨간 음식들은 화 에너지가 많다고 그래요. 화 에너지. 그래, 화 에너지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어디냐?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심장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오히려 저해를 시킬 수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빨간 거, 토마토, 고추, 오미자 이런 빨간색은 열 에너지가 많구나. 그리고 녹색, 시금치, 녹즙, 브로콜리, 쑥갓같이 녹색의 에너지는 분출시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목화 에너지가 초록색과 적색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가 많은 음식이고, 금수, 흰색과 검은색의 에너지는 음에너지가 많은 그런 음식이에요. 음에너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배추, 양파, 도라지, 무 이런 에너지가 많은 그런 음식은, 흰색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줘요? 폐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기관지나 유난히 좀 약해요. 기침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도라지를 끓여서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흰색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폐 기능이 강화돼. 양파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양파를 음식으로 조리해보면 달아요. 양파 단 거 아세요? 양파 달아요. 양파를 많이 먹으세요. 양파를. 그러면 폐 기능이 좋아. 나는 기침, 감기를 좀 달고 사요. 그러면 양파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자주 먹으면 기침, 감기에 되게 아주 좋습니다. 음에너지가. 근데 좋다 해서 그 에너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섭취해야 돼. 그러니까 식단에서 색깔이 골고루 많은 색깔을, 음식을 많이 먹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음양 오행 에너지 어때요? 그 학생한테 몸에 잘 축적되겠죠. 근데 나는 흰 음식은 다 싫어해. 양파 싫어하고 양배추 싫어해. 그리고 이런 푸른 채소 다 싫어해. 좋아하는 거 고기만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은 이런 목 에너지와 금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성장하는 동안 축적이 안 돼. 축적이 안 되니까 나이 들어서 그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렇게 발육하면서 성장하면서 음양 오행의 에너지가 몸에 저장될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음양 오행 에너지가 몸에 저장이 잘 되는 학생일수록 나중에 의지가 강하고 뭘 하더라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검은색, 학생들이 검은 콩이나 검은 깨, 흑도 이런 걸 좀 싫어하는데 검은색 음식을 잘 먹어야 돼. 검은색. 그래야 신장이 좋아져요. 검은색은 신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황색, 단호박, 오렌지, 당근, 카레 이런 음식은 위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밥상을 보면 색깔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색이 좀 많은가? 그러면 내가 평소에 초록색을 안 먹었다. 그날은 초록색을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초록색 음식을. 나는 주로 이렇게 뭐 김치나 이런 당근이나 이런 걸 안 먹는다. 그럼 백색이나 뭐 황색 같은 거 안 먹고 뭐 이게 뭐 좋아하는 것은 뭐 몇 가지 한정돼 있다. 그러면 편식이에요, 이렇게. 그런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색깔을 골고루 모든 5가지 색깔을 다 먹으려고 노력해야 여러분들이 음양 오행 에너지가 몸에 축적이 돼요. 자, 이건 색깔로 본 거예요. 음식을 색깔로 본 거고 또 하나 맛으로 봐야 돼. 맛으로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미, 고미, 감미, 신미, 한미. 산미는 신맛이에요. 그 다음에 고미는 쓴맛이에요. 감미는 단맛이에요. 신미는 매운맛. 한미는 짠맛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1순위가 뭐야? 무조건 단맛이죠. 초콜릿 좋아하고 맨날 단 거 좋아하잖아요. 티라미슈, 뭐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한쪽 음식만 이런 이 맛의 음식만 먹으면 여기에 비장이 좋으면서도 비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맛은 이 장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비장에 영향을 줘서 비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처음엔 과다하게 나오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그 호르몬이 뭐라 그래요?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비장, 췌장 거기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아당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아당뇨 많아요. 소아당뇨 환자들은 이런 단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단미가 오면 이 비장에서 그거를 흡수하려고 노력해. 그러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호르몬 자체가 안 나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안 나와. 그걸 당뇨병이라 주사 맞고 그래요. 소아당뇨 걸리죠. 고미. 음식 가운데 쓴맛이 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먹다 보면 쓴바기는 음식 가운데 쓴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쓴맛. 근데 쓴맛이 나는 음식은 꼭 먹어줘야 돼. 음식 가운데 쓴맛이 나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쓴맛이 나는 음식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굉장히 좋아. 열을 내려주고 약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쓴바기를 꼭 한 번씩 먹어줘요. 이렇게 쓴맛이 나는 음식이 있어요. 쓴맛이 나는 음식을 꼭 먹어줘야 돼.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매운맛 나는 음식. 여러분이 고추, 후추, 양파. 근데 어떤 학생들은 남자 특히 고추를 너무 좋아해. 청양고추, 뭐 후추, 막 매운 걸 막 고추장에 찍어가지고 학생인데 막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위장이 상해요. 너무 이렇게 매운 맛을 너무 많이 하면 위장 상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어떤 학생 너무 싫어해. 후추, 고추를 싫어해. 근데 그런 맛에 있어서 나는 어떤 맛을 싫어하는가, 음식 먹을 때 어떤 맛의 종류를 싫어하는가 살펴가지고 유난히 싫어하는 맛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좀 노력해서 그런 맛을 먹으려고 노력해. 여러분이 음양 오행 에너지가 청소년께 골고루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머리가 발달해요. 그리고 키도 성장이 되고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성장하는 청소년과 척추에 좋은 음식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학생들인데 사골국. 청소년기 때는 먹어줘야 돼. 음식이 약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키가 커져요. 사골에 있는 칼슘, 이 성분이 키를 크게 만들어. 좀 이게 걸쭉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꼭 먹어줘야 돼. 도가니탄이라고 황산 콘드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스크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 그래서 내 키를 2cm, 3cm, 5cm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사골하고 이렇게 이런 도가니탕 꼭 먹기를 내가 이제 권하고 싶어요. 또 상제님께서 보시면 9편 146장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상제님께서는 음식을 가리시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드시니 그 중에서도 갖은 나물과 야채를 좋아하시고 특히 부추와 콩나물을 좋아하셨어요. 부추.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시나요? 콩나물을 꼭 먹어야 돼요. 콩나물을 먹어야 콩나물같이 커져요. 콩나물을 꼭 먹어줘야 되고 부추라고 아시죠? 부추같이 좋은 음식이 없어요. 부추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다 해독시켜줘. 그래서 부추하고 콩나물 유난히 요즘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추하고 콩나물을 꼭 먹어줘야 돼. 상제님 같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콩나물하고 부추가. 그리고 두뇌 활동과 기억력에 좋은 음식으로 참깨죽, 저런 깨죽 같은 거 검은색이잖아요. 신장이 좋아요. 신장이 좋으면서 두뇌에 좋아. 그리고 오미자차 좀 시지만 자연의 오미자차가 참 좋아요. 이렇게 비타민도 좋지만 천연 비타민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오미자차를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 좀 신경 쓰면서 성장에 도움되게끔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른 자세와 올바른 식습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청소년 시기에는 바른 습관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 수행 자세의 중요성이에요. 또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음양오행의 에너지가 신체의 균형 있게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자세를 반듯하게 잡고 그리고 음양오행 에너지가 골고루 있는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모든 색깔, 모든 맛의 음식을 오늘부터 꼭 섭취하려고 노력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이 창의력과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인류에 도움될 수, 문명에 도움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예, 오늘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세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 청소년기에는 자세를 잘못 가지면 평생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편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장과 또 이 두뇌의 어떤 영향을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서 오늘 이후부터 좋은 자세 습관과 좋은 음식 먹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